굿모닝. 잘 주무셨습니까? 자, 밀린 숙제하느라고 오늘 하나 더 찍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방송하면서부터 이렇게 생각날 때마다 더 이제 숙제가 있잖아요. 무슨 얘기를 할까? 무슨 얘기를 할까? 숙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생각이 깊어지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이 옳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내 나름대로의 생각이 자꾸 깊어지고 생각하는 게 취미생활을 하는 것처럼 즐거워졌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제 생각은 그냥 오성식의 생각이지,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제가 제 생각을 강요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냥 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제도, 이 세상의 모든 이념, 아무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좋은 게 없고 다 나쁜 게 없죠. 장단점이 다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그 새로운 사람이라든가 새로운 제도라든가 뭔가 새로운 걸 이렇게 보면 긍정적인 것을 보려고 노력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양면성에 대한 이해를 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저는요, 캐나다 이렇게 살면서 정말 깜짝 놀란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제도권에서 이렇게 살 때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냥 우리 제도에서 살았으니까 그게 표준이라고 생각했고 우리가 사는 것이 옳다고 항상 생각을 했거든요. 옳으니까 우린 그렇게 살겠지. 옳으니까 우리의 제도는 그렇게 되어 있겠지. 그래, 아무 생각 없이 그러고 살았는데요, 다른 나라에 가서 살아보니까 이런 것도 있었네? 희한하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게 잘못된 건가? 이제 혼동이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장단점이 보이더라고요.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캐나다에는 증여세 상속세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만약에 10억을 가졌어, 100억을 가졌어. 그거를 아무 때나 내가 원하는 시기에 내 자식한테 주고 싶다? 그냥 주면 됩니다. 그냥 은행에 돈을 그냥 내가 10억, 10만 불, 100만 불, 그거를 우리 아들 또는 우리 와이프, 남한테는 안 되고, 그건 증여가 아니지, 남한테 주는 건. 그거를 이렇게 은행에다 그냥 이렇게 트랜스퍼, 그냥 주면 됩니다. 그러면 세금을 안 냅니다. 말이 안 되죠, 그죠? 말이 안 되잖아. 우리의 지금까지의 상식으로 봐갖고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저도 그랬고, 아니 그게 말이 돼? 그럼 한 번 부자는 영원한 부자야? 그런 게 어딨어? 야, 그런 대물림. 말이 돼. 그죠? 근데 더 재밌는 얘기 해볼까요? 우리 OECD 국가라 그러잖아요. OECD 국가 가운데 50% 이상의 국가가 이렇게 상속세가 없습니다. 정말이냐고요? 정말. 미국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1200만 불? 1200만 불이면은 대충 얼마나 되나요? 대략, 정확하진 않습니다. 정확하게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억, 50억? 하여간 100억 이상, 그 정도까지는 자식에게 세금 안 내고 상속이 됩니다. 그 이상은 이제 세율에 따라서 상속세를 내지만, 근데 우리나라는 어떠냐고요? 우리나라는 그 금액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그래서 50억, 100억 이렇게 큰 돈을 상속한다 그러면은 50% 그 정도 될 거요. 그리고 이렇게 삼성전자나 이런 대기업 이런 데서 경영권까지 상속하고 그러면은 프리미엄이 붙어가지고 65%? 그 정도는 상속세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굉장히 모순돼 보이지만, 그러면은 왜 그런 그 상속세가 없는 나라에서는 그 상속세가 없는 제도를 쓰냐? 부가 대물림할 수 있게. 분명히 부가 대물림이 되죠. 부가 대물림이 됩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모순인 것 같지만 거기에 장점이 또 있어요. 장점이 뭐가 있냐면,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 그 중소기업 를 방문하셔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스위스라고 하는 나라는 그 박해받은 사람들이 스위스라는 나라에 와서 그 열심히 노력을 해서 나라를 만들어서 오늘날 그 세계적인 그런 그 중소기업, 작은 그
그룹의 기업이 그렇게 꽃을 피우는 기계 공화국이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맞는 얘기입니다. 네,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더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적인 시계 메이커들, 시계 뭐가 있죠? 까르띠에, 또 파텍 필립, 또 뭐가 있나?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런 것들. 네. 오메가도 있고. 예, 이런 그 세계적인 시계 그 컴퍼니들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명품 시계들. 그런 시계들의 대부분이, 세계적인 시계의 대부분이 메이드 인 스위스랜드죠. 스위스에서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스위스는 이런 그 세계적인, 롤렉스. 예, 이런 그 세계적인 시계 회사들이 대부분이, 스위스에 있는데요. 스위스가 세계적인 시계 공화국이잖아요. 그런데 스위스는 상속세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상속세가 없으니까 이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시계 그 회사들, 이게 전부 다 가계 기업이거든요. 즉 몇 대째 이 가계 사업으로 이어져 있는 아주 작은 회사들입니다. 규모는 작지만 세계적으로 큰 회사. 작은 고추가 없다. 작지만 큰 회사. 그런 것들이 스위스의 그 시계 그런 그 회사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시계 회사들은 결국은 상속세가 없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는 그게 가능했던 겁니다. 상속세가 있어서 만약에 대물림을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처럼 65% 이게 만약에 상속세로 내고 나면은 일대주주의 지위를 잃게 되죠. 그 일대주주의 지위를 잃게 되면은 상속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대주주가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가 돈을 많이 벌고 이런 것도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어 하는 마음도 없지 않아 있겠죠. 당연히 있죠. 예. 자식에게 좋은 교육을 시키고 싶고, 또 자식에게 자기가 했던 일을 물려주고 싶고, 또 그렇게 하고 자식도 대대손손이 번성해가지고 어떤 하나의 가문을 이루고자 하는 인간의 욕심. 예. 잘못된 건 아니죠. 예, 그렇게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제도가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선 제도적으로 그게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1대에서 꽃피웠던 기업이 2대, 3대, 4대로 넘어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예, 그런 제도 때문에. 근데 장점이 있죠. 우리나라의 장점은 또 뭐죠? 대물림이 안 되기 때문에 공평하게 나눠 가질 수가 있다. 대물림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부자는 영원한 부자다라는 등식이 성립하지 않죠.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오히려 캐나다나 스위스나 이런 나라에서는 한번 부자면 영원히 부자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상속세가 없으니까. 미국도 그래서 어떤 그 가문이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어디 가문 그런 것들이 비교적 가능한 게 상속제도가 우리나라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요, 또 이런 얘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교육 정책 가운데 산불 정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산불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불가능한 정책 3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기부금 입학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부금 입학이 불법입니다. 그것도 좋은 점이 있죠. 불법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죠. 왜 불법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냐면, 만약에 기부금 입학이 합법이 되면 돈 많은 사람의 자제는 공부 안 하고도 그 학교에 그냥 합격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20억 입학 가능. 참나. 연세대학교 고등학교 졸업자의 하남,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하려면 20억을 연세대학교에 기부하면 경영학과에 입학 가능. 만약에 그런 제도가 있다. 기부금 입학이잖아요. 난리가 나겠죠. 난리가 나겠지. 예. 여러분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죠. 그죠? 예.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것이 가능한 나라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냐고요? 미국. 미국은 그거 가능합니다. 왜 미국은 이게 가능하냐면, 미국 사람들의 생각은 또 이런 거죠. 만약에 연세대학교 어떤 그 경영학과에 20억을 주고 한 사람이 입학을 해. 한 명을 입학시켜줘. 20억이 얼마나 큰 돈이냐면요. 1,000만 원씩 200명에게 나눠줄 수 있는 돈입니다. 예. 우리가 한 학기 1년 등록금이 1,000만 원이 안 되죠. 문과 같은 경우는. 대충 1,000만 원이라고 잡읍시다. 그러면 200명이라고 하면은 200명에게 전액 장학금을 줄 수 있는, 돈 한 푼도
등록금 안 내고 200명이 학교를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근데 제 생각이 아니고요. 그냥 만약에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20억을 주고 한 사람을 입학을 시키게 한다. 그러니까 미국 제도입니다. 그러면 그 20억을 가지고 그 대신 많은 학생들에게 즉 1,000만 원씩 200명에게 아니 약 100명에게 주고 나머지 또 10억은 그 학과의 교수들에게 연구 자금으로 또 월급도 많이 주고 그러면 그 교수들도 신나게 일을 할 거고 그리고 학생들도 가난한 학생들도 그런 장학 제도를 이용해서 부모가 고생하지 않아도 그 돈 벌려고 막 시골에서 눈 팔고 뭐 밥 팔고 소 팔고 그렇게 안 보내도 또 뭐 편의점에서 알바하고 이런 거 안 해도 그냥 공부만 잘하면 그런 장학금 혜택을 받아가지고 편안하게 공부해서 그렇게 공부하면 더 그런 아이들이 인재가 되고 또 교수들도 월급 많이 받고 그러면 더 막 하게 되면은 훌륭한 그 인재들이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20억을 받고 공짜로 입학한 한 학생이 문제일 수도 있겠죠. 근데 조금 아까도 제기했지만 모든 제도에는 양면성이 있잖아요. 양면성. 지금 우리의 제도에서는 그런 그 기부금 입학이 불가능하니까 어떤 사람이 만약에 이제 돈이 많이 벌었다고 생각을 하자고요.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으면 그냥 내 자식 하나는 20억을 주고 그냥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을 시킨다. 어떤 특정 학과를 얘기하는 건 아니다. 입학을 시킨다. 그러면 그 사람 좋아하겠죠. 왜냐면 야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젊었을 때 고생해서 내 자식 그냥 고생 안 하고 입학 하나 시켰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거나 말거나. 근데 그렇게 해갖고 걔가 공부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런 머리로 20억 내고 들어온 애가 공부를 제대로 하겠냐고요. 그거는 분명히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에서 만약에 그렇게 한다는 건 흠이겠죠. 흠이지만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이 2,000명이란 뭐 1,000명 이런 100명, 200명 이런 사람들이 그만한 혜택을 받고 좀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다면 득과 실을 따져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명분으로부터 조금 해방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명분으로부터 조금 해방이 될 수 있다 그러면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많은 것을 또 얻을 수도 있잖아요.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죠? 그러니까 미국은 그런 제도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일부 이제 그 돈 많은 사람들의 자제분들의 이렇게 이력을 보면은 뭐 하버드 대학 출신도 있고 뭐 이렇게 정말 명문 대학교 출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100% 실력으로 그 학교를 간 건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기부금 제도를 이용을 해서 대학을 간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또 그것도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그렇게 기부금을 내고 그럼 뭐 하버드나 뭐 이런 유명한 명문 대학 그러니까 뭐 거기에다 빌딩 하나씩 지어주면은 입학을 시켜주기도 하거든요.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미국은 합법적으로 있는 나라니까. 근데 그게 꼭 나쁜 거냐? 또 생각해 보면은요. 그 뭐 할아버지가 됐든 부모가 됐든 자기가 돈이 많아가지고 기부금 입학을 시키면은 그 아이는 거기 가서 자기의 동문들이 생길 거잖아요. 그럼 그런 동문들과의 어떤 인연이 또 나중에 개인적인 발전도 될 수 있고 또 우리나라하고 이렇게 연관을 지어가지고 또 인맥을 형성하는데 또 도움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앞에서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세상의 모든 거는 다 양면성이 있다.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일방적으로 어떤 뭔가를 이렇게 딱 얘기했을 때 무조건 좋다, 무조건 나쁘다 그건 아니다 되는 거죠. 반드시 양면성을 다 이해를 하고 좋은 점도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런 것들이 그런 거 한번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우리는 너무 때에 따라서 우리 좀 그런 게 있죠. 우리는 너무 명분이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사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현실적인 그런 그 문화 성향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 그러면 명분이라고 하는 그거를 키우고 그거를 택하는 그런 경향도 있고요. 제가 좀 횡설수설했는데 제 얘기의 요점은 이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나라에서 어떤 제도를 갖고 있을 때 무조건 그거를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비난하지 말고요. 세상에는 다 어떤 제도를 쓰더라도 양면성이 있다.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다. 그래서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면밀하게 양쪽 면을 다 바라보고 그리고서 내 취향에 따라서 내가 갈 길을 가면 됩니다. 네, 그게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오늘도 이야기가 또 비슷한 거네요.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너무나 비난하거나 그러지 말고 저 사람은 왜 저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를 좀 이해해 보려고 하자. 서로가 그렇게 해서 사이좋게 지내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야만 우리 공존할 수 있으니까. 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네. 가위바위보 하였다. 큰일 날 뻔했어. 다 했는데 화장실에서 일을 보고 나서 뒤처리를 안 하고 그냥 가면 안 되지. 가위바위보가 그러면 뒤처리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야, 뒤처리 좀 빨리 해라.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두 번 더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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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 오두방정 오시.